자, 사이버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원 보안주죠, 보안주.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해킹 사태들 일어나고 연달아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보안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단발성 시설을 쭉쭉 올라들어가는 이런 파동을 보인 바 있는데요. 자, 오늘도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은 이슈입니다. 지금 장중 23%까지 치고 들어갔고요. 현재도 지금 15% 전후에서 공방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일어나고 해킹 사태 때문에 자, 이 대통령이 보이스피싱 해킹 피해 사태가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사모펀드도 뚫렸다. 이제 안 뚫리는 게 없이 다 뚫리고 자빠졌죠. 이렇게 해서 사모펀드 금융주까지 뚫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모든 인력과 조직을 동원해서 이제 강력한 대응책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보안주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사이버원도 있고 나머지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섹터 이슈가 되니까요. 나머지 종목들도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섹터 전체로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보안주, 자, 여기 사이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신규 상장된 S2W, 그 다음에 벨로 여기 한싹 같은 종목 있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 많이 올랐던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 그 다음에 저쪽에 세력형으로 치고 들어왔던 소프트캠프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이렇게 골고루 되는데 이 중에서 단연 눈에 띄는 사이버원의 경우에 단연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거 일종의 당연한 시세가 되는 건데요. 에어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극히 당연한 시세가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이게 이제 같은 이 보안주 라인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주들이 그렇게 덩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저점 대비로 88% 거의 더블 가까이 올라들어서 오늘 장중 기준이라 그러면 더블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500억이야. 그 앞쪽에서는 지금 시총이 300억 수준도 안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다른 간혹 저희가 이제 왕왕 분석을 했다는 이런 종목들, 한싹 같은 종목 보면 한싹이 600억이고요. 소프트캠프 한번 볼까요? 소프트캠프도 시가총액이 얼마 안 돼요. 여기는 이제 300억밖에 안 되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규모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한싹 같은 종목을 볼 수가 있죠. 한싹하고만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싹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요. 한싹이 사이버원보다 시총이 100억 정도가 지금 더 많죠. 100억 정도 많은데 한싹의 경우 지금 실적이 이랬습니다. 200억대에서 계속 이러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적자가 났었고요. 작년엔 적자가 났었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반기에 적자고요. 매출액 200억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시가총액 600억이고요. 사이버원을 보게 된다 그러면 사이버원은 작년도 매출이 479억에 영업이익이 113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었어요. 자, 이런 실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꼬라지, 자주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가가 개바닥 밑에서, 저 지니언스 같은 종목이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사상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개바닥에서 처음에는 종목이 2023년대는 둘 잡아 400개 가깝다라고 얘기 드렸고, 작년에는 200개 가까이 된다고 얘기 드렸고요. 올해는 아직도 100개 종목,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 들어가고 있는데도 개바닥에서 헤매고 있는 종목이 100개 가까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는 보신 것처럼 이렇게 헤매서 밀려 내려오고 실적은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는데 주가는 이렇게 계속 쳐밀려서 내려가지고 시장에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관심 없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쳐밀려 내려가지고 PER 3.4배까지 내려갔었어요. 자, 이건 지금 보면 이제 최근에 최근 실적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도 상반기엔 부진했고 3분기, 4분기에 들어가죠. 이게 원래 이 결제주 같은 경우라 그러면 결제주를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결제하거나 그러는데 봄에는 많이 쓰고 가을에는 적게 쓰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죠. 결제주는 항상 꾸준하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큰 폭으로 그래가지고 실적이 떨어진다, 장비주들 발주 들어오면은 실적 매출액 늘었다가 이런 구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보안이라든가 IT 서비스들, SI, NI 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 원래 하반기 실적이 납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만 예전 시절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IT 버블이라든지 2000년 초반 같은 이런 90년대 말 2000 초반 같은 때는 연 매출에
90%가 4분기에 나옵니다. 연매출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대부분 그런데요. 그래서 예전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IT 이런 거 살펴본다 그러면 자, 인성정보 같은 이런 기업들 들어가 보면 이 나오는 이거 중에서 매출이 4분기 매출이 가장 많죠. 1분기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뭐 이게 정원 엔시스 같은 옛날부터 있던 이런 SI 업체들 같은 경우 이렇게 본다면 4분기가 그렇죠? 4분기가 지금 다 400, 400이는데 4분기만 700이죠. 원래 이래요. 처음부터 4분기 원래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이버원 같은 케이스도 똑같은 구조로 들어가서 이제 상반기 안 좋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역산으로 계산해 보게 되면요. 1, 2, 3분기 합계가 108억에 112억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작년 연간 전체로 113억이니까 작년 1분기 같은 경우 1억밖에 안 됐었다는 거죠. 1억. 1억. 그러니까 크게 지금 작년 수준하고 크게 다른 바가 없어요. 지금 작년 2분기하고 올해 2분기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서 이제 3분기와 4분기는 실적이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현재 수준으로 친다 그러면 실적 대비 여전히 상당한 저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수준에 있는 기업인 한싹 같은 경우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싹보다 매출이 2배나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익도 더 많고 매출도 더 큰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더 낮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 하면 뭐 가지고 하죠? 뭘 노리죠? 이런 거 가지고 안 하면?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앞에 늘 얘기 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다 그래도 앞에 숫자 얘기 드렸잖아요. 누가 시장에서 쳐다보질 않으면 못 가요. 2023년 같은 경우 우리 증시 전 세계 꼴찌였지 않습니까? 아무도 안 쳐다봤죠. 외국인들도 뭐 안 보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내려 팔기 바쁘고 그래서 연기금 같은 거 자기 주식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비중보다도 한참 적게 30조 이상 더 팔아치러버리는 그런 흐름들 갔었고요. 개인 투자들도 국내 증시가 병신 같다 보니까 국장 탈취는 진흥순 그러고 전부 다 해외 다 넘어 들어가 버렸고 그러니 못 가는 거죠. 살 놈이 없으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헤매고 있는 100여 개 가까운 종목들 아무도 안 쳐다봐. 개인들은 시세 안 난다고 해서 안 쳐다보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런 거 같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형주 하느라고 바쁘고 기관들 같은 경우도 대형주에서 단타 치느라고 바쁘고 아무도 안 보죠.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와서 누군가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보안 이슈가 강화가 되면서 이 종목이 싸다. 건드려 볼 만하다라고는 인식이 강화되면서 이제 평균 거래량 수준이 다르죠. 저 앞쪽에 이렇게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지고 개 처 헤매고 있던 시절 같은 경우에 주가 2,000원에 거래량 5,000주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이거? 에? 거래대금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거래대금이 천만 원대 수준 보이고 있죠. 이런 한심한 수준을 보였었는데 최근 저점 같은데 예를 들면 최근 저점 같은 경우에서 와서 볼까요? 자, 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일단 많이 늘었었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 들어오는 최근 한 달간 이런 쪽에서 이제 거래량 수준 살펴보게 된다면 자,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최근 한 달 동안을 치면 평균 거래량이 487만 주입니다. 480 오늘 거래량 1,800만 주가 되는 거고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저가 보안주들 전체로도 보안주들이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다 낮은 편이긴 한데요. 안랩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총액 많이 까먹었고 한때 시가총액 최상위에 들어가 있던 자 요런 쪽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현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안 이슈 하면 사이버원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빠르게 올 만한 이슈가 돼.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덩치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들어올 만한 크기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기관 쪽에서 기관들 같은 건 지금 단발 처리로 이렇게 아주 툭 털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단타나 치고 앉아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세 자체는 대부분 다 개인들이 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슈가 불거질 때 적극적으로 단타로 공략 들어가고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3일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1, 2, 3에서 상단 들어갔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갔고요. 여전히 굉장히 싸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제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 돼서 돌아 나오는 흐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 같은 경우 이제 3분기, 4분기
이쪽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실적 최성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가지고도 모멘텀을 받을 수가 있고, 여기서 뭐 이제 뭐 실제로는 아마도 거의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저평가 리포트 같은 거 독립 리서치 같은 데서라도 저평가 리포트 하나 나와주게 된다 그러면 좀 더 큰 이게 상승의 지속성을 가지는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최소한 적어도 보안 이슈 하면 단발로는 해먹을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종목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림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에 비한다 그러면 움직이는 퍼센트 변동폭 그리고 거래량 증가폭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다시 또 위에 들어갔다가 눌러드는 이제 한 칸 정도 더 올리셔야 돼요. 가격선 자체를. 이제 이 밑에서 기다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한 칸 더 올라 들어왔고요. 이제 다음 사이드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제 요선 중심으로 가야죠. 여기. 자, 다음 차례 같은 경우는 이제 눌렸다가 내렸다 돌아가는 경우는 이제 실적이 계속해서 성수기로 돌아나가는 구간들에 들어가니까요. 요 구간에서 보시면 돼요. 자, 요 정도 구간에 들어왔다가 돌아나가는 흐름이다 그러면 요런 쪽에서 돌아나가는 흐름에서 이제 노려고 살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이슈 한번 뜨게 되면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쭉 치고 들어가는데,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 빨리빨리 포착하고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시세 다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늦죠? 그거 어떻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일찍 알았으면 들어갔을 텐데 아깝다 아깝이 뭐 이런 거만 하고 있으면 돈은 언제 벌고, 이럴 때 쓰라고 오르고가 있는 겁니다. 오르고가 이럴 때 쓰라고 오르고가 있는 거야. 그 오르고에 여기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24명의 전문가, 코인이 2명, 주식이 2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재료주 헌터방 이런 뉴스들 같은 경우 누구보다 더 빠르게, 세상 누구보다 더 빠르게 캐치해가지고 쫙 올려주거든요. 이런 거 뉴스 나온다 그러면 아주 번개같이 세상 누구보다 더 빠르게 뉴스 찾아내가지고 이런 거 쫙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요런 방 같은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기다리면 저런 뉴스 딱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보안이네. 그러면 사이버원 하고 딱 들어가가지고 그냥 먹고 나오면 된다라는 얘기야. 단타로.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이 이게 특기 분야가 다 다르고 접근 방식이 다 다르고 그래요.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재료주를 중심으로 재료 나오는 종목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아예 방 이름을 내놨죠. 여기 테마 좀 매매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세력형 급등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아저씨 같은 경우 여기 화면에도 있습니다만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가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요거 대형 우량주 세력자라고 섞어서 가는 분들도 있고, 주식왕자님처럼 이렇게 올라운드 플레이어 다 골고루 잘하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특기 분야 되게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활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거 지금 같은 뉴스 딱 났을 때, 정책 이슈 났을 때 뉴스 딱 보내준다 이거야, 전문가들이. 그럼 이제 그거 보고, 혹은 매수 사인 탁 나온다 이거죠. 그럼 그거 보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못 먹었으면 다음번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만 날입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앞에 보여드렸잖아요. 형편없이 싸요. 시가총액 이거 아직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게 워낙에 이게 똥값이어서 그런 거지, 이게 지금 그렇게 오른 게 아니라니까요. 저 앞쪽에 이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종목들 다룰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게 오른 거 아니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저 앞쪽이 워낙에 싸서 그렇지. 저점에서 더블이 올라 들어왔었지만, 저점에서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더블이 들어왔지만 이게 잘못된 가격이지 이게 많이 오른 가격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속 사라고 얘기 들었죠. 하반기 찬바람 불 때까지 쭉 사라고 이게 들었었지 한 거죠. 이 사이버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조적인 흐름으로 가기에는, 보안주가 기조적인 흐름으로 가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원래 보안주가 이 섹터 성격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슈 받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연타로 계속 터지고, 그 캄보디아 쪽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여러 놈 들어가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슈 나오고 있을 때, 요런 때가 이게 저평가에서 탈출하고 빠져나가고, 그리고 세력들도 붙어 있고, 이럴 때 이익 내기 가장 좋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반기까지 요 사이버원 계속해서 단기 공략 타겟으로 두고 노리시기 바랍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오르골 활용하시면 이건 늦지 않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라고 저희가 이거 만든 거거든요. 자, 오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